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김아이TV입니다. 계속해서 역전세 시리즈 3편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2편에서 다뤘던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도 역전세를 막지 못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셔서 실감하실 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매매가 하락보다 더 큰 타격이 바로 전세가 하락입니다. 이건 세입자, 집주인 둘 모두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가는데요. 전전긍긍 마음고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도 안 되고 전세금 내어줄 돈도 마련하지 못했을 때, 거기다 재계약도 안 된 상황이라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정신으로 무장하시고요. 모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굵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역전세가 일어나면요. 전세금 반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압류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시장에 다양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계약하고 들어갈 때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요.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처리 과정도 워낙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은 받아서 나갈 수 있지만 돈을 받는 데까지 약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만기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세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돈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이사 계획은 여유를 가지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받는 과정도 바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것부터가요, 한 달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기 기간이 7월 1일이라면요, 한 달 뒤인 8월 1일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참작 기간을 줍니다. 이처럼 신청부터가 한 달 뒤에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고 심사받고 돈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는요,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이사하는 당일날 무슨 일이 생겨서 흐름이 막혀버리면 진짜 막막합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요. 다음 이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보증보험 받아서 이사 가면 되겠지 하고 다음 집을 계약하셨다가 계약금을 날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돈을 줬으면요.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에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이 갚아야 될 채무를 내가 대신해서 갚았으니 어서 나에게 갚으시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상권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이 단계에서 주인분이 갚지 못한다면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주인분의 물건이 한 개일 경우에는 1년 정도 보험회사에서 경매에 넘기지 않고 기다려준다고 해요. 대신 이때 기다려주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겠죠. 참 어디서나 이자는 칼같이 발생하네요. 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약 5% 정도의 금리로 쌓입니다. 매달 받아가는 형태가 아니라면 금액이 쌓이는 형태로 진행될 거예요. 다들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면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금액에서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했는데 금액이 부족하다면요. 다른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옵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요, 거기에도 압류가 들어와요. 채권 압류입니다. 회사로 공문이 와서 월급이 압류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최저 생계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돈은 못 주게 돼 있어요. 계좌 자체가 압류된 경우라면 출금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는 이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집주인께 보내게 됩니다. 내용 증명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차후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둡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승소하면 강제 경매를 진행시켜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선순위로 있는 임차인이라면요,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면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주인한테 송달이 되지 않으면요, 의사표시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는요, 가압류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매도하더라도 강제집행 보전이 가능해요. 그 외에도 지급 명령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더 복잡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요. 그 후에 진행되는 강제 집행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채권이나 동산을 압류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서 큰 금액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보통 먼저 이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강제 처분시키는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된 경매 낙찰가에서 이것저것 떼고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면요,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방법의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데요. 채권 압류에는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급여를 압류하게 되고요. 자동차나 여러 동산을 압류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길어지면요. 임대인분도 그렇고 임차인분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입자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 증명과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는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전세 만기 전에는 하실 수가 없고요. 전세 만기가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언제까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둠으로써 내 몸은 다른 집에 살지만 권리는 찜해두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냥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주인분이 이사 나가시면 보증금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두시고 나가셔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요.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지금 돈을 내어줘야 하는 주인분들도 속이 타실 거고요. 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분들도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그 전에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도 보증금 때문에 경매나 소송 절차까지 진행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끝날 때까지 맘 편히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싸움이다 보니 역전세가 나지 않도록 주인분들은 전세금 반환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2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과 세입자분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현장에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타격은 피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역전세 시리즈 4편에서 마인드 컨트롤 편에서 만나요. 꼭이요.